에이리언어스 7화 보고 왔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화도 지루하지 않게 봤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다른 편보다 한 10분 정도 짧았습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최애 캐릭터 오셀러스 덕에 좀 웃었고요. 또 슬라이틀리 때문에 역시 또 화가 좀 났죠. 그리고 아서 박사가 죽었습니다. 프로디지 안에서 유일하게 선의 역할을 했던 아서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아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웬디가 복수를 하더라도 아서가 없으니까 설득하거나 막아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화의 주제 이머전스, 그러니까 출현, 등장, 떠오름 이런 내용인데 7화에서 드러난 건 그동안 짐작만 했던 캐릭터들의 본질이 출현되고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각 인물들이 이번 화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탈출로 난장판이 되었던 6화. 7화에서는 드디어 경보음이 울리고 현장이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죽은 투틀즈를 보고 60억짜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도 마음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웬디에게 알릴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할 뿐 결국 웬디는 왔고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강한 몸이라도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몰려온 거죠.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말하는 웬디. 그 말을 듣고 보이와 커시는 가로막지만 웬디는 제노모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난리를 치는 제노모프. 놀라는 보이는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투틀즈의 죽음을 보고도 보이는 조금의 안타까움도 없이 오직 가치를 따지는 냉혹한 태도를 보이고 웬디가 이 위험성을 알리려고 할 때 말리는 것을 보아 그의 관심은 오직 시스템과 연구 성과를 지키는 데 있었던 겁니다. Will you help me? 슬라이틀리는 아서를 방에 일단 데리고 와서 침대 밑에 숨겨줍니다. 스미가 찾아와서 아서를 발견하게 되고 What did you do? 여기서 드러난 건 슬라이틀리가 겁 많은 아이를 넘어서서 남을 속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본질을 가진 아이라는 사실. 그 비겁함이 이번 화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슬라이틀리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스미,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꿔서 아서를 함께 데리고 나가기로 하죠. 그런데 커시에게 들키고 마는데 커시는 오히려 해변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죠.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간 스미와 슬라이틀리, 그리고 유충을 잘 심은 페이스허거는 죽어나가고 잠시 살아난 아서. 아서는 마지막 기억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아이들이 사고친 사실을 눈치채고도 따뜻한 아버지처럼 말하죠. 괜찮아, 이제 돌아가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스미는 안심한 듯 그의 말을 따르지만 슬라이틀리는 끝까지 아서를 속이려 들고 일이 틀어지자 안절부절 못하죠.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서의 가슴을 찢고 체스버스터가 튀어나온 거죠. 네버랜드의 마지막 선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아서의 죽음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더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서의 죽음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슬라이틀리는 체스트버스터가 빠져나간 사실에만 집착하고 스미는 충격에 멘탈이 붕괴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슬라이틀리는 어쩌면 아서가 죽을 것이라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살 아이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체스트버스터를 찾으러 다닐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아서는 세상을 떠났고 아서의 죽음은 이번 시즌 최고의 잔혹하고 비극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천진난만함 속에 숨겨져 있던 슬라이틀리의 잔혹성이 12살 아이치고는 너무나도 냉혹했다는 점. 여기서 우리는 이번 화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본질이 드러난 순간, 따뜻한 인간임을 보여줬던 아서, 그리고 차가운 잔혹성을 보여줬던 슬라이틀리. 이 둘의 극단적인 대비로 7화의 주제가 더 명확해진 듯합니다. 슬라이틀리와 스미는 그래도 모로우를 만나러 아서의 시체를 가지고 갑니다. 모로우는 팀을 이끌고 해변에 침투를 했고 체스버스터를 놓친 슬라이틀리를 탓합니다. 변명을 하는 슬라이틀리에게 모로우가 한마디 합니다. Acting like a child.
Bring them. 여기서 확정된 모로우의 본질. 이 장면은 모로우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에게 아이들은 언제든지 임무를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일 뿐이죠. 커신을 알고 보니까 모로우 일당을 정당하게 잡기 위해서 아이들이 저지르는 짓도 지켜보고 있었고, 투틀즈가 죽었을 때, 아서가 죽었을 때도 감정 변화가 없는 것을 보니까 커시는 그냥 아무 감정 없는 합성인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직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커시. 다만 합성인간 커시는 일반 로봇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에이리언 1편에서 애쉬처럼 사람보다 임무와 목표를 중시하는 존재죠. 문제는 그 임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이의 동반자 같지만 사실 커시는 보이 개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가 만든 프로디즈의 목적과 명령체계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CEO인 보이의 목숨조차 회사보다 뒷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설정이 가능하냐면 에일리언 세계관에서 회사는 늘 개인보다 기업 이익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합성인간들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사의 도구였죠. 애쉬가 선원들의 생명보다 외계 생명체 확보를 우선시했던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는 외계 생명체에 집착해서 네버랜드와 프로디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톰이 말려도 듣지 않고 오셀로스를 따로 데려오고 틀즈의 죽음에도 무심한 모습은 오히려 프로디지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톰 역시 보이의 허락 없이 닙스의 기억을 지우면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즉 보이가 스스로의 집착 때문에 시스템의 목적과 어긋난다면 컷인 언제든지 보이를 위험 요소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회 의문스럽게 드러나는 커시의 태도. 이번 화에서도 커시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네요.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We're not safe here. 한편 웬디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닙스를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컬리도 함께 있었죠. 투틀주도 죽었으니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같이 떠나자고 말하는 웬디. 닙스는 웬디와 함께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컬리는 오히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죠. 컬리는 친구들이 떠나고 투틀즈까지 죽은 충격 속에서 결국 데임에게 달려가 의지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말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건 컬리의 본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집세고 버티는 강한 아이 같지만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엄마라는 존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즉 강한 척했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어린아이다운 본성이 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윈디는 탈출하기 직전 제노모프를 풀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틈을 타서 탈출을 하죠. 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노모프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노모프를 풀어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탈출 후 그들이 발견한 건 바로 무덤이었는데요. 로스트 보이즈의 아이들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마 아서가 만들었겠죠. 공식 무덤이라면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방치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조는 그 순간 깨닫지 않았을까요? 진짜 나의 동생은 여기 묻혀있구나. I don't think I am anymore. 혼란스러워하는 닙스. 웬디는 자기 자신은 여기 있다고 말하지만 약간의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는 오래 가지 않았고 도망치던 그들은 유타니의 침입팀과 마주합니다. 웬디는 도망친 제노모프를 호출해서 그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웬디. 이때 조의 표정이 말해주죠. 웬디는 마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배에 타려는 순간 잠복해 있던 순찰 대원들이 나타납니다. 긴장이 가득한 대치 장면. 대원 중 한 명이 닙스의 인형을 빼앗아 던져버리자 닙스는 무자비하게 상대의 턱을 뜯어내면서 폭주합니다. 웬디 역시 싸움에 뛰어들고 제노모프를 다시 부르려고 하죠. 하지만 조는 그 순간 웬디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닙스가 조의 동료를 죽이려고 하자 결국 조는 전기총을 들어서 닙스를 쏴버립니다. 그렇게 웬디는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What did you do? 를 외치며 끝이 납니다.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건 조와 웬디의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조는 인간 생존자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선택을 드러냈고 닙스가 사람을 죽이려는 순간 결국 전기총을 들어서 그녀를 제압했죠.
반면 웬디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인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할 수 있는 인물임이 드러났죠. 웬디의 출현은 인간다움이 아니라 나와 내 무리를 위한 잔혹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같은 상황에서 조와 웬디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바로 주제, 이멀전스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웬디의 절규, What did you do?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앞으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셀러스는 투틀즈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의 언어와 지식까지 이해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추측만 했던 오셀러스의 진짜 정체, 괴물의 지능이 드러난 회차였죠. 투틀즈가 먹이를 주러 들어갔을 때 일부러 진동을 일으켜서 문이 닫히게 만들고 투틀즈가 플라이에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보이는 난리가 납니다. 사실 오셀러스는 이미 마지노호의 엔지니어 슈무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었죠. 게다가 사람들의 대화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식은 이미 다 갖춘 상태였던 겁니다. 보이는 오셀러스에게 원주율 3.14를 보여주면서 뒷숫자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사실 보이가 이걸 질문했을 때 저도 몰랐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는데 오셀러스는 발을 구르면서 정확히 맞추죠. 그런데 더 긴 숫자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똥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날 꺼내줘. 양이 이렇게 짜증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장면 보고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성깔이 보통이 아니죠. 제가 흥분하는 만큼 보이는 더 흥분을 합니다. 인간을 숙주로 내어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도덕성 이런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하긴 아이들을 실험체로 쓸 생각까지 한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을 숙주로 내어주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할지 고민합니다. 처음엔 청소부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른 누군가가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조일까요? 데임일까요? 일단 데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서도 없는 마당에 데임까지 사라질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일까요? 일단 여기서 보이는 건 투틀즈 같은데요. 아마 닙스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는 오셀러스는 투틀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보이와 오셀러스가 결합할 거다라고 추측하신 분들도 많죠. 과연 8화는 그렇게 끝이 날까요? 그리고 제노모프는 웬디를 구하러 올까요? 연구실로 끌려간 체스터버스트는 성장해서 웬디의 명령에 따라서 연구소를 공격하게 될까요? 자, 이번 화의 아쉬운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러닝타임이 다른 회차보다 짧았죠. 그리고 제노모프가 탈출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실 사람들을 해치는 그 장면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살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의 태도도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선착장 가서 배를 타는 걸 보면서 이 작전이 정말 성공할 거라고 믿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7화 예고편이 워낙 강해서 각오하고 봤는데 정작 본편에서는 그 기대감을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서의 죽음에서도 좀 아쉬웠는데요. 가슴은 아팠지만 그 전에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교감을 많이 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쌓인 상태에서 아서가 이런 말을 했다면 더 깊게 와닿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에서도 인상적인 점도 있었습니다. 웬디와 조의 관계가 대립 구도로 드러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둘이 이렇게 갈라질 거는 예상도 못했거든요. 보니까 조는 인간의 생존을 지키려 하고 웬디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택한 두 사람, 이 둘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결코 순수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슬라이틀리는 아서의 죽음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체스터버스터를 놓쳤다는 사실에 더 분노를 했죠. 이 장면은 아이는 무조건 착하다라는 편견을 무너뜨렸고 아이들도 타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의 목적에 집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7화에서는 숨겨져 있던 본질들이 하나씩 드러난 에피소드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낸 사람도 있었고 예측만 했던 사람들이 확정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인간과 합성인간, 하이브리드, 외계 생명체, 그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각자의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된 거죠. 결국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선택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도 서로를 배신할 수 있고 합성인간이나 외계 생명체들도 서로 연대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8화 예고가 공개됐습니다. 드디어 모두 풀려난 외계 생명체들, 그 봉인을 풀어낸 게 오셀러스일까요? 또 웬디가 되기 전에 마시였던 시절의 영상. 웬디는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아마 웬디가 영상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은 데임의 죄책감을 건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데임이 남편의 죽음을 알고 아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장면일까요? 데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웬디를 바라보는 보이의 의미심장한 표정까지. 7화에서는 숨겨져 있던 본질이 드러났다면 8화에서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에서는 과연 종을 막론하고 누가 진짜 인간다운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가 누구와 연합을 해서 싸움을 벌이게 될까요? 아니면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즌2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8화 마지막 화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